지난 8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또 대규모로 한번 붙었어요. 뭐 비행기 100대 띄워서 예. 했다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저 가자 지구도 있고 뭐 이란 간의 문제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선 넓히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서로 아주 심대한 혹은 아주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한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한 거예요?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중동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예. 중동도 심각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맨날 티격태격 네. 합니다만 이번에 지난 8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또 대규모로 한번 붙었어요. 뭐 비행기 100대 띄워서 예.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뭐 북한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제 군 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예. 뭐 저쪽에 쏘면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때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8월 25일 날 새벽에 이제 헤즈볼라가 네.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뭐 이런 것들을 보낼 준비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네. 그 전 한 3, 4일 전부터 충분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100여 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한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격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에 비해서 또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선제 공격을 막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로켓 한 340발 정도를 발사를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또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로켓들은 이스라엘 측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네. 뭐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상당히 서로가 공방전을 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진 지역은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요쪽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명 피해가 뭐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 그렇죠. 동원했던 파워에 비하면 네.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이었는데 공중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날아간 건가? 물론 그렇죠.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한 판에 서로 이제 약속대련 이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 타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제된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국경에서부터 한 30마일, 그러니까 한 50km 이내 정도 지역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서 타격을 하면 공격을 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라는 지역만 했지 그 안쪽으로 또 네. 레바논 중부나 이쪽까지 이제 넘어가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주로 군사 시설을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시설, 특히나 이제 그 정보부대, 네. 뭐 이런 쪽에다 이제 타겟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요격이 된 이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제 그 어디죠? 이란이랑 서로 한바탕 주고 받은 것처럼 네. 이번에도 서로가 양은 많았는데 어떻든 상당히 자제된 절제된 패턴의 어떤 공방전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아주 심대한 혹은 아주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한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를 이제 폭사시킨 네. 그거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헤즈볼라는 훨씬 직접 당사자예요. 헤즈볼라의 이제 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라는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배경 사진에 있는 요 분입니다. 보면은 네. 푸아드 슈크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사망을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7월 30일 날 그 베이루트에서 폭사를 이제 당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숨어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사진도 사실 이번에 사망 전까지 사진도 공개가 안 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너 지금 2층에 있지? 7층으로 잠깐 올라와 봐. 그래서 이제 본인 집이자 집무실이자 했으니까 네. 이게 2층에 있다가 7층으로 뭔 일인가 싶어서 올라갔는데 네. 올라가는 순간 이스라엘이 발사한 폭탄이 떨어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첩첩히 둘러싸인 헤즈볼라의 군 지도자거든요. 이 슈크루라는 사람은. 이 슈크루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언젠가는 찾아서 처단했어야 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관주돼요. 왜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1983년, 40년 전이죠, 보면. 40년 전에 이제 베이루트에서 이제 폭탄 트럭
자살 폭탄 트럭으로 미 해병대 기지를 이제 폭발시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미 해병대 241명이 사망하는 이제 큰 일이 벌어졌는데 241명이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폭탄 트럭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베이루트 그러니까 레바논 내전 때 요거를 이제 중재하려고 들어갔던 이제 미 해병대를 이제 덮친 거죠. 미 해병대, 프랑스군 해가지고 양쪽 다 결국 이제 쫓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기가 돼서 네. 이제 헤즈볼라라는 정식의 지금 집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관련돼 있는 뭐 테러, 군사 활동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푸아드 슈크루인 거죠. 네. 헤즈볼라의 거의 뭐 핵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시작과 발전을 계속 같이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슈크루가 정말 눈엣 가시였던 게 지난 이제 90년대 뭐 이럴 때도 집요하게 이스라엘군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군이 아직 레바논 남부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스라엘군이 못 버티고 철수를 해버려요. 2000년에. 아, 이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공격을 네, 못 공격으로 견디고. 인해서 국제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예, 성과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철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2006년에는 또 헤즈볼라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순찰을 돌던 이스라엘 군인 이제 한 8명 정도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은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남부로 쳐들어가서 헤즈볼라랑 전면전에 준하는 전투를 한 2달간 벌쳤는데 결국 뭐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이 사람을 잡지도 못했고 헤즈볼라의 결정적 타격도 주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즈볼라한테 2번 정도 크게 망신을 당한 셈이고 그 망신의 배후에는 푸아드 슈크루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여튼 엄청나게 잡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예. 그러다 이제 이번에 7월 말에 폭사 당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슈크루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이제 많이 했고요. 네. 실제로 지난 2월 달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움직임이 되게 노골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쓰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네. 기존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 측근까지 다 핸드폰을 걷어서 철제 금고에 넣어서 땅에 파묻을 정도로. 네. 뭔가 이렇게 쪼여드는 걸 감지했군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냥 평어로 통화를 안 하고 네. 항상 이제 암호 형태로 했는데 그렇게 조심했는데 이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그 암호를 뚫고 들어가서 유인해낸 거죠 보면. 그러니까 2층에 있었으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죠 보면. 네. 그런데 7층이니까 위쪽까지 7층 건물 옥상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바로 이제 노출이 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누군가 이제 알았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이동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믿고 이동한 거 보면 뭔가 그 내부에 뿌락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동안에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서로 네. 암묵적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인물이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나 요 주변 지역을 떠나서 뭐 이를테면 시리아라든지 네. 이란이라든지 다른 주변 지역으로 가면 즉각 암살이 되든지 뭐 폭격을 받아서 뭔가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지만 최소한 베이루트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요. 라는 룰이 사실 암묵적 룰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깨진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그런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자관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판으로 끌어내서 한 판 붙자. 그래서 헤즈볼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결국 그 뒤에 있는 이란까지 계속 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타격을 해서 이제 헤즈볼라의 군사령관을 타격을 했으니까 네.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맞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죠 공격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월 말에 이런 일이 있었고 8월 25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네. 볼까 저렇게 볼까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선빵을 이제 오히려 날린.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저 가자지구도 있고 뭐 이란 간의 문제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선 넓히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뭔가 있나 따로? 어떻든 간에 이 전시 국면이 계속 가는 게 유리하다. 이란과는?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짜증도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뭐 옛날처럼 하다 말다 이러면 언제까지 이러냐. 이번에 확실하게. 예, 좀 그런 이제 견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확전이 되는 양상으로 퍼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결국은 주변을 계속 건드려서
제일 목표. 네. 이란을 링 위로 끌어올리는 라는 거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자존심은 좀 지키면서도 싸움에 본격적으로 링으로 올라가진 않으려는. 그렇죠. 아주 간절.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면이 손상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란도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럼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해소가 된 겁니까? 일단은 25일날 서로 한바탕 치고 받았잖아요. 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양쪽이 이제 요만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아 그래요?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휴전 협상 이런 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격할 거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헤즈볼라라든지 주변의 레바논 국민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숨을 쉬고 긴장을 풀어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는 언제든지 위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나 이런 지역에 지역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또 보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서로가 봤지? 난 너 때릴 수 있어? 난 먼저 때릴 수 있어라고 한번 했고 일단은 좀 쉬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긴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압력밥솥에 김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렇죠. 서로 어떻건 한번 쳤으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랑은 뭡니까 인질 서로 오고 가고 그다음에 뭐 교전을 좀 중단하는 그런 이제 휴전 협상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 이스라엘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이제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는 서로 이제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이다 보니까 특히 하마스가 이제 절대 안 하겠다. 중재자가 필요해서 현재 보면은 이제 이집트가 나섰습니다. 이집트가. 예, 그래서 카이로에서 지금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일단은 좀 교착 상태. 현재 휴전 협상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협상 모습도 재밌는 거죠. 당사자끼리 나와 있고 이집트가 중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가 하마스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 예. 하마스의 대변인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한테 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협상한 이 정도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마스가 이건 우리가 죽어도 깨나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은 이 이집트가 다시 이스라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요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하마스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단다. 니들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의 이제 협상안을 이제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빠 밥 드시라고 그래. 그렇죠. 옆에 다 들리는데. 예, 뭐 그런 셈인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협상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집트가 먼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자 우리 이제 협상안인데 초안인데 봐라 이거 가지고 협상할 거야.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마스한테도 이제 그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우리 못해라는 거 밑줄 쳐가지고 넘겨준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보면은. 아, 이거 뭐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단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투를 중단하자뿐만 아니고 아예 이제 가자 지구의 평화를 찾아오자라는 것까지 있는데 일단 1단계는 6주간 휴전입니다. 6주간 한 달 반. 예. 그리고 6주간 전투를 이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테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하마스가 누구를 어디에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질이랑 일단 교환을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여기저기 난민으로 막 쓸려다니던 사람들을 일단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일단은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자. 그러니까 가자 지구 내에서도 사람이 원래 많이 있던 시가지 지역이 있고 사람이 좀 뜨문뜨문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뜨문뜨문 있는 지역에서는 일단은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자. 그리고 그게 이제 중재안이에요. 그렇죠. 1단계. 그럼 6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6주가 지나고 나면 자 6주 동안 했는데 별 문제 없지. 자 이제부터 계속 휴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안이 이제 가자 지구를 어떻게 재건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유해 발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한 번에 휴전 한 번에 끝내자. 라고 하는 안인데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좀 부정적이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가자 지구는 포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랑 통로가 돼 있는 검문소, 라파 검문소라고 있는데 요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주둔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게 제일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있겠다고 이스라엘군이 여기다 있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네. 왜? 여기가 그래도 물자 이동 통로기도 하고 여런데 이걸 막는 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일단은 선언을 한 상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일단은 가자는 안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스라엘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네. 이스라엘 지금 이제 네타냐후가 극우 연정 파트너들이랑 같이 이제 연정 정했는데 이 극우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효전 받아들이면 우리 철수할 거야. 아 연정 깬다? 네. 그러면 네타냐후는 바로 아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거해야 되고 아웃될 가능성도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또 그거를 계속 흘리는 거죠. 아, 나는 하고 싶은데. 연정에서 지금 연정 깨지면 누가 협상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또 하니까. 네. 자기들의 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좀 이제 휴전 좀 하자 이런 목소리가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나오진 않아요? 정부 내 뭐 강요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는 좀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벌써 전쟁을 10달째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극우 쪽에서는 당연히 아니 뭐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냐. 끝내자. 헤즈볼라 그냥 쓸어버리자.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중도파 지금 이제 베니 간츠 이제 전 뭐 국방부 장관 네.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랑 이제 협조할 때는 협조하다가 또 싸울 때는 싸우는데 헤즈볼라를 저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두면 저 두고두고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 아 중도파인데도. 네, 중도파인데도. 아, 그럼 어렵겠네. 그래서 요 타겟을 넘어서 요 국경 지역을 넘어서 더 레바논 안쪽에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인프라를 공격을 할 필요는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도 좀 고민이 뭐냐면은 지금 헤즈볼라가 지난 몇 달째 계속 로켓, 뭐 박격포, 이런 거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이제 요 북쪽 지역, 요 레바논하고 경계에 있는 요 북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져도 대부분 동네에 약간 방공호 들어갔다가 뭐 나오면 별 문제 없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을 넘어서다 보니까 소개령을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6만 명 정도가 지금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국민 6만 명이 집도 절도 잃고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막 하는 여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7%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단 헤즈볼라에 대해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좀 더 고생하더라도 헤즈볼라 좀 네. 뿌리까지 뽑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 42% 정도는 뭐 국경 지역에서 깔짝깔짝 대지 말고 저 안쪽까지 때려가지고 아예 더 들어가자. 더 들어가서 헤즈볼라가 아주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심리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니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며. 그럼 우리가 보내줄게. 가. 가. 이렇게 해서 끝을 내버리자. 지긋지긋하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일어나도 뭐 전선에서 조금 일어나고 끝내고 뭐 했는데 지금 이제 10달째 뭐 계속 미사일 날라오고 요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빨리 끝내자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판을 키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냐. 그런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이거 빨리 끝나기가 어렵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압박을 넣어서 뭐 서로 합의를 봐서 이제 끝낸다기보다는 이참에 이렇게 된 바에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왕 이렇게 고생한 거 성과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제일 핵심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요 관계가 왜냐면 헤즈볼라도 이란에 또 메시지를 계속 좀 받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뭔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복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왜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복을 해야죠. 예. 보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정도 수준은 충분히 보복 맞아. 라고 해서 자기 위신도 좀 세워야 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란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 수준의 전면전. 이런 상황으로는 끌려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민간인 희생 좀 많이 나오고 하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예 전면전으로 가면 이제 이란은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땐 고민이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헤즈볼라가 자관 이런 정도 붙었잖아요. 뭐 로켓 몇백 발 쏘고. 이거보단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정파도 지금 저 정도 하는데. 큰형인데 내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뭐 탄도탄 드론에서 한 300발 날렸잖아요. 이거보다도 규모가 커야 되고 헤즈볼라가 한 것보다도 규모가 커야 되고 뭔가 그럴싸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꼭지 돌아가지고 전쟁 날 정도는 또 안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란이 이제 뭐 말풍선만 앞세운다 어쩐다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란한테 제일 유리한 길은 다 알아요, 전 세계가. 이란이 참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란 대단한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의외로 합리적이네. 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협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7일인가요? 28일인가 그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보복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게 대통령 선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우리는 당신한테 대화를 할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알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거 아니다. 빨리 협상장에서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란 내부의 불만도 되게 쌓여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주변 뭐 헤즈볼라라든지 여러 이제 프록시들이 있는데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왜 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압박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아락치라고 하는 전 이제 외교부 차관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란 핵 합의를 이제 이끌어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직접 협상에 참가했던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협상 만만치 않은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딜을 할 만한 상대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어쨌든 대화를 할 준비는 우리는 갖추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낸 거죠 보면. 그럼 이제 확실히 이란은 대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당연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시점을 봐서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되면 또 이제 미국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어떤 선택지 혹은 뭐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헤즈볼라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을 좀 도와줬죠. 도와줬어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이 전쟁 어떻게 끝낼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우리 때리려고 하는 건 가서 때려야지라는 건 이스라엘의 공통된 마인드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단합된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한 거죠. 뭐 네타냐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단결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이 이제 그 선제적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한테는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먼저 때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에요. 이란을 링 위에 끌어올려 가지고 후드로 펴놓고 싶은데 이란이 이제 안 올라오는 거죠. 계속 링 밖을 이제 맴 도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링 위에 올라올 때까지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할 텐데 일단 당분간은 이스라엘로서는 뭐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를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협상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고 있는데 썩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잘 되고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성과를 완전히 안 낼 수는 없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형태의 휴전이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주가 아니고 일주일만 쉬자.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다 청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인 다시 들어오게 하자. 검문 검색 다 해가지고 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도의 되게 애매모호한 안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기도 전쟁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들 뻔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덤덤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냥 뭐 로켓탄 날라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일상화된 지역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이제 접하면서 우리도 네. 좀 둔감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두려움도 좀 듭니다. 네, 저희 이렇게 뭐 지구본연구소 아니고서는 뭐 뉴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와도 뭐 잠깐 나오고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네, 뭐 많이 떨어진 곳이기도 해서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쟁 초기나 뭐 이럴 때 막 뉴스량과 지금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관심이 좀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기름값도 합니다. 안 오르고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오르더라고요. 예.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벌써 뭐 이제 막 한 20% 뛰었는데 출렁출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네. 예. 자, 하여튼 미국과 또 이집트가 중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좀 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